네, 자 그러면 사원 등록이 제대로 되었는지 한번 우리 풀이된 거하고 우리가 등록한 거하고 한 사람 한 사람 한번 비교해 봅시다. 287페이지에 그 그림은 김현철 씨 등록 현황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하고 내가 등록한 거하고 일치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철 선택하시고 동그라미 위치만 보시면 오케이. 김장일만 두고 그 다음에 성동일 선택하시고요. 성동일 씨 입력된 그림은 288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위에 있는 그림 보시고 이거하고 비교해 보시죠. 부가 3명이었고 기본 공제에서 동그라미 위치를 딱 보시면 제대로 됐구나. 그 다음 노현주 씨 그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현주 씨 노현주 씨 저 틀렸다. 네, 이걸 또 틀렸군요. 노현주 씨는 세대주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동그라미를 그대로 뒀어요. 여기 0번 해서 지우겠습니다. 네, 여러분들하고 같이 했는데 제가 틀리는 걸 여러분이 못 보셨군요. 네, 세대주 지웠어야 돼요. 그리고 기본 공제 여부는 한 사람만 부, 형제 자매인 노병탁만 부 맞죠? 여러분도 혹시 틀린 거 없는지 다 보세요. 그 다음에 이진섭 그림은 289페이지에 있습니다. 한부모에 했고 이상 없는지. 네, 꼼꼼하게 한다고 했습니다만은 아까 노현주 씨의 세대주를 안 지워가지고 실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네, 자 이와 같이 해서 사원 등록한 것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급여자료 입력을 해볼 텐데요. 자, 급여자료 입력은 한번 필요지식을 보겠습니다. 상용직 근로자의 각 월별 급여자료 및 상여금 입력 메뉴로, 이 급여자료 입력은 일반 근로자의 급여자료를 입력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일용직 근로자의 급여자료는 급여자료 입력이라는 메뉴가 아니고 따로 있습니다. 여기다 이제 입력을 하면 급여대장 만들어지고, 그리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만들어지고, 또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해당 급여가 소득 내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단 급여 입력 전에 수당 등록과 공제 등록 작업을 선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급여자료 입력 문제에서는요, 이 수당 등록과 공제 등록, 요게 이제 중요한 항목이에요. 중요한 작업이에요. 그리고 이제 급여자료를 입력할 때 이제 지급일자, 재계산, 마감, 기능모음 이런 메뉴들을 우리가 만나보게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급일자는 귀속월별 지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급여나 상여금이 동일할 때 복사를 이용하여 손쉽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회사는 매월 25일 날이 급여 지급일이다. 그러면 2월 달에도 그렇고 3월에도 그렇고
계속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달 거를 급여 자료를 복사하면 지급 일자도 그대로 복사가 됩니다. 또한 입력 실수 등으로 지급 일자, 지급 구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지급 일자 키를 이용하여 해당 내역을 삭제한 후에 다시 설정하여 등록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급여자료 입력 메뉴에 가면 재계산이라는 단추가 있는데요. 과세, 비과세 금액이 변경되거나 사원의 부양가족이 변경되었거나 이랬을 때 입력된 정보의 내용을 다시 한번 재계산해 주는 거죠. 사원의 부양가족이 늘어났다 그러면 지난달 것이 그대로 반영될 게 아니라 이번 달에는 재계산을 통해서 소득세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재계산 그때 한 번씩 눌러준다. 다음에 마감. 당월 지급분에 대한 급여자료 입력을 완료했다는 의미이며 마감 시에는 수정이나 재계산, 삭제 등의 작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감 후에는 다시 마감 키를 클릭하면 마감을 취소시키는 방법도 있게 됩니다. 자, 기능모음의 연말정산이라는 것은 뭐냐? 전년도 연말정산 소득세를 적용할 때 사용하는 것이고 중도 퇴사자 정산이라는 단추가 있는데 중도 퇴사 시에 사원 등록에서 퇴사일을 입력한 다음에 해당 퇴사월의 급여 자료 입력 시에 기능모음의 중도 퇴사자 정산 요 단추를 누르면 자료 입력 후에 확인 키를 클릭하여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을 완료해낼 수 있다. 그래서 성동일시가 중간에 퇴사하거든요. 그때 우리가 중도 퇴사자 정산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수당과 공제 등록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수당 등록을 할 때 그 과세 여부를 판단해 줘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과세 구분. 즉 뭐냐? 그 수당이 과세 수당이냐 아니면 비과세 수당이냐 이거를 우리가 정하면서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근로소득 유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비과세를 선택했을 때는 비과세 유형이 되고 과세를 선택했을 때는 과세 유형에 해당이 되는데 이 비과세 유형에 의해서 각 비과세별 한도액이 자동 계산되기 때문에 유형을 정확하게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수당 등록할 때 월정액에 포함되느냐 마느냐 이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과세 구분이 비과세인 경우는 월정액 계산 시 포함 여부를 선택해야 돼요. 비과세인 경우는 과세는 당연히 월정액이 됩니다. 자, 그런데 비과세는 이게 월정액이냐 아니냐. 그래서 비과세되는 수당 중 실비 변상이 아닌 수당 이것은 월정액에 포함되어야 해요. 실비 변상적인 것이다 라고 하면은 월정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식대 하면은 우리는 식대를 매월 월정액으로 지급을 하고는 있지만 실비 변상적인 목적으로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식대를 실제로 월정액으로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지만 이거는 월정액 여부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비 변상이 아닌 수당이 월정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의 월정액 급여 210만원 이하의 판단 시에 반영을 하기 때문에 월정액이냐 아니냐의 판단은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는 이 비과세냐 비과세 아니냐를 판단할 때 월정액 급여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겁니다. 이 월정액이라는 의미가. 급여, 상여, 추급, 추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급여나 상여금은 일반적인 것이고 추급은 추가급여, 추상은 추가상여라는 뜻입니다.
자, 공제 등록을 할 때도 공제소득 유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유형을 정확히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는 다 자동으로 설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아이캔 박스에 있는 비과세별 종류별 입력 방법이라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 야간 근로 수당은 비과세 유형이 1번 연장 근로라는 걸 선택하면 되는데요. 연 240만원까지 한도를 두고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고요. 생산직에 근로하면서 월정급여가 210만원 이하의 경우에만 비과세가 자동으로 선택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직전년도 총급여가 3천만원 이하다 하는 것은 급여자료 입력에서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사원 등록할 때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사원 등록할 때 연장근로 비과세를 선택을 해 둔 거예요. 그러니까 급여자료 입력할 때 자동 계산되는, 자동 체크되는 부분은 월정 급여가 자동으로 체크됩니다. 그 다음에 식대의 비과세 유형은 2번 식대를 선택할 텐데요. 월 1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해 줍니다. 만약에 월 식대를 30만원을 지급하는 회사가 있다. 그러면 30만원을 입력합니다. 하지만 비과세로 계산되는 것은 10만원만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만약에 식사를 제공받는다라고 하면은 과세로 해야 돼요. 식사를 제공받는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실비 변상적이라고 했는데 식사까지 제공한다? 그러면 과세가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자가운전 보조금 3번 자가운전이라는 비과세 유형을 선택하는데요. 월 20만원 비과세 자동으로 체크해 줍니다. 종업원 본인 소유 차량으로 회사 업무를 수행하고 지급기준에 의해서 지급받는 것을 말하고요. 출장비를 별도로 지급받는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이것도 과세가 될 수 있어. 다음에 출산, 보육, 육아수당 부분은 비과세 유형을 7번 육아수당, 그러니까 보육도 육아수당이고 육아수당도 육아수당이다. 월 10만원 한도 자동으로 체크해 줍니다. 또 국외근로소득은 코드가 9번과 10번이 존재합니다. 비과세 코드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원 등록한 사람들에게는 국외근로자가 없기 때문에 이걸 실습해 보지는 않겠으나 시험에서 국외근로자가 나오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9번을 선택하는 국외근로자는 원양어선과 해외 건설직이 아닌 그 일반 그 건설 보조사원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무직, 관리직 사원들, 국외근로자는 9번 코드 선택해 주면 돼요. 그러면 월 100만원까지 비과세를 자동 체크해 주고요. 원양어선 선원이라든가 또는 해외 건설직 사원은 10번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월 30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자, 육아, 산전휴가, 육아수당, 산전휴가수당 비과세 적용되죠. 한도 없이 비과세 적용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급여 자료를 입력해 보도록 하는데요. 자, 우리는 지금 뭐 12달 거를 다 입력을 할 겁니다. 근데 1월 거를 입력해 가지고 계속 복사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천천히 해 나갈 겁니다. 1번 급여 내역 중에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급여는 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가정하며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은 프로그램에서 자동 계산되는 금액으로 반영하도록 한다. 상여금은 12월에만 지급된 것으로 한다. 8월 25일 날 중도 퇴사한 성동일의 중도 정산은 기등록되어 있는 자료에 의한 기본공제 외에 특별 세액공제는 없는 것으로 한다. 네, 그러니까 중도 퇴사자 정산할 때 우리가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연말정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중도 퇴사자의 특별 공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 부양가족에 관한 인적공제만 적용해서 그냥 중도정산을 끝낸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음 네 번째,
수당 등록 시 차량 보조금은 실비 변상 성격이므로 월정액 급여에 포함되지 않도록 해라. 네. 그래서 차량 보조금 등록할 때 월정액에 포함되지 않도록 등록할 거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8월 급여 시 성동일의 퇴사 연월일은 네, 요거죠. 중도 퇴사자. 22년 8월 25일로 입력하자. 네. 자, 밑에 있는 표는 1월부터 11월까지는 급여가 이렇게 똑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사람이 1월부터 11월까지는 똑같습니다. 네, 기본급이 있고 직책수당이 있었습니다. 네. 성동일 씨는 기본급, 직책수당, 차량운전보조금, 식대 네, 이렇게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아까 우리가 김현철 씨의 그 보수 월액이 500만 원 다 적용했었고요. 성동일 씨의 보수 월액은 우리가 국민연금 보수 월액을 370만 원을 적용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차량운전 보조금을 뺐나 봅니다. 차량운전을 식대도 빼야 될 텐데 370으로 계산을 했네요. 노현주 씨는 아까 우리 보수 월액을 얼마로 입력했나요? 그렇죠. 비과세. 차량운전 보조금 20이니까 20하고 여기 10만 원. 370. 노현주 씨는 어떻게 됐나요? 노현주 씨 아까 우리 입력할 때 국민연금 보수월액을 310으로 했거든요. 비과세만 한번 정리해 볼까요? 차량운전 보조금, 식대, 보육수당 이렇게 세 개죠. 40을 빼니까 310만 원. 네, 비과세 뺀 것을 보수월액으로 했네요. 그 다음에 이진섭 씨 거를 보겠습니다. 이진섭 씨는 생산직 근로자였습니다. 그러면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식대 비과세 40을 빼면 200만 원. 네. 그래서 보수월액을 정해진 기준을 보니까 비과세를 뺀 나머지만 국민연금의 보수월액으로 입력을 했군요. 자, 참고로 한번 비교해 봤고요. 자, 그러면 급여 자료를 입력하기 전에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은 수당 등록을 먼저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공제 등록과 수당 등록을 먼저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수당에서 우리가 등록해야 될 게 뭐냐면 기본급이나 상여금은 기본적으로 등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 추가 등록해야 될 게 이겁니다. 직책수당, 연장근로수당, 차량보조금, 식대, 보육수당 이런 것은 추가로 등록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제사항에서도 우리가 그 4대 보험료라든가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기본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조회비 이런 것은 회사 특성에 회사마다 만들어 쓰는 그런 추가 공제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추가로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수당 등록을 하러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인사급여에 급여자료 입력에서 하게 됩니다. 급여자료 입력 클릭하시고 상단에 있는 이 단추를 이용합니다. 수당 공제 등록이라는 이 단추를 먼저 눌러야 돼요. 그러면 팝업 창으로 첫 번째 탭이 수당 등록, 두 번째 탭은 공제 등록. 그래서 수당은 여기에, 공제는 여기에 추가 등록을 하게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당 등록에 기본급, 상여 이 두 개는 항상 자동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급은 매월 나가는 거니까 월정 표시되어 있고, 상여는 매월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월정에 표시가 안 되어 있죠. 자, 이제 세 번째 줄에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급여자료 입력할 때 순서대로 등록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도 직책수당부터
엔터 하시고, 자, 직책수당은 과세란 말이에요. 예, 과세. 1번 과세. 그러면 근로소득 코드를 물어봅니다. 유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직책수당은 급여에서 지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급여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직책수당은 매월 지급되는 거기 때문에 월정액에 동그라미 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자, 내려와서 네 번째 줄입니다. 연장근로수당 입력하겠습니다. 연장근로수당. 자, 연장근로수당은 비과세로 등록해 줘야 돼요. 예, 비과세 2번. 그러면 팝업창에 비과세 코드 창이 나오는데 연장근로라는 그 비과세 코드 1번에 있습니다. 1번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역시 연장근로는 매월 월정액이 아니기 때문에 연장근로 없는 날은 지급이 안 되죠. 그래서 월정액이 아닙니다. 다음에 또 내려와서 차량보조금. 여기다 차량보조금. 자, 차량보조금 비과세로 등록하는 거예요. 비과세 2번 비과세. 비과세 코드는 세 번째 있죠. 자가운전이라는 코드를 씁니다. 자가운전 확인. 그리고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 네모 박스에서 수당 등록 시 차량 운전 보조금은 실비 변상 성격이므로 월정액에 포함되지 않도록 해라. 그런데 월정액이 지금 동그라미가 되어 있네요. 여기를 부로 바꿔주세요. 월정액 눌러서 부. 네. 실비 변상적인 수당은 월정액이 아니다. 다음 여섯 번째 줄에 식대 입력하겠습니다. 식대도 비과세로 등록합니다. 2번 비과세. 코드는 유형이 2번입니다. 식대는 2번. 확인. 네. 근데 식대에 대한 얘기는 특별히 없었어요. 월정액이다 월정액으로 하라 마라.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월정액으로 선택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일곱 번째 보육수당. 보육수당은 비과세로 등록합니다. 2번 비과세. 그리고 여기서 유형 코드 7번이 됩니다. 육아수당이 보육수당하고 같은 코드예요. 7번 확인. 네, 이것도 월정액이 그대로 표시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공제 등록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공제 등록 누르시고 일곱 번째 줄에 상조회비 등록하겠습니다. 상조회비. 자, 대출, 건강보험료 정산, 기부금, 장기요양보험 정산, 고용보험 정산, 외국인 단일 세율, 국민연금 정산. 해당되는 거 없으면 0번 무구분 해주시면 됩니다. 0번 무구분. 그랬더니 상조회비의 공제소득 유형을 0번으로 변경하겠느냐 물어보거든요. 확인. 네. 급여를 여로 해서 급여에서 공제한다 선택해주고 밑으로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공제는 하나밖에 없죠. 네. 공제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확인 단추 눌러서 마무리 하시면 되는데 여기 수당 공제 눌러 가지고요. 혹시 교재하고 똑같이 등록됐는지 한번 또 점검. 우리가 혹시 틀리지 않았는지. 다음 페이지에 그림이 나와 있어요. 수당 등록 그림과 공제 등록 그림을 비교해 보세요. 내가 입력한 것과
똑같은지. 자, 직책수당부터 과세,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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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 비과세, 비과세, 비과세. 그다음에 월정액은 네, 가운데 2개 빠지고 나머지 다 동그라미. 네. 그래서 연장근로와 차량 보조만 빠지고 월정액에서 빠지고 나머지는 월정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거기 연장 근로수당이랑 차량 보조금은 부정기로 나와 있는데 응? 매월이 아니라 네네. 매월이 아니에요? 풀이해 보니까 부정기로. 어. 아, 여기, 네, 그렇습니다. 이거 고쳐줘야 되겠습니다. 요거 놓쳤네요. 자, 연장근로수당, 예, 부정기. 예, 매월 일정액 주는 게 아니죠. 없는 날은 안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차량 보조금도 월정액이 아니다 그랬으니까 여기도 부정기로 바꾸겠습니다. 차량 보조금 부정기. 네. 그거 확인 못 했군요. 네, 수당에서는 상조회비 무구분 맞죠? 네. 네, 구분을 체크 못 했네요. 월정액은 매월, 월정액이 아닌 것은 부정기로 이거 체크해 줍니다. 자, 그래서 급여자료 입력에서 수당 등록, 대개 공제 등록은 시험에 잘 안 내는 것 같아요. 예. 공제 등록에서는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그리고 학자금 상환액, 농특세 요 정도가 기본으로 딱 등록이 돼 있거든요. 나머지 추가 공제 등록하는 것은 시험에 잘 안 나오는 편인데 수당 등록은 매번 나옵니다. 예, 매번. 그래서 수당 등록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앞으로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확인 눌러주시고, 네, 다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급여자료 입력할 거예요. 자, 1월부터 입력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 귀속 연호를 1월로 해주시고, 1월부터 11월은 급여만 나가는 달이기 때문에 여기 구분을 1번 급여로 선택해 주시고, 자, 지급 날짜는 아까 네모 박스에서 매월 급여 지급은 매월 25일 날 지급합니다 그랬습니다. 급여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다. 그 급여 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1월 달의 급여는 지급일이 2022년 01 25일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사원을 4명을 등록을 했지만 1월 달은 3명만 나온 이유는 우리가 사원 등록할 때 마지막에 등록한 사람인가요? 이진섭 씨인가? 이 사람은 입사 일자가 9월인가 8월인가 그랬죠. 아, 6월인가요? 네. 그래서 아직은 안 나타나는 겁니다. 입사 일자가 1월에는 해당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김현철 씨부터 여기 급여 항목을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기본급란에다가 450만원, 4500 플러스 직책수당 50만원. 없어요, 나머지는. 그 다음에 그 공제가 있는데 상조회비가 2만원 오른쪽에 있습니다. 여기 상조회비 소득세 바로 위에 여기다 2만원 입력해보세요. 자, 1월달 급여가 제대로 입력되어 있는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교재에서 입력한 김현철 씨 1월달에 공제 금액의 계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92페이지 가셔가지고 공제액 계는 6368이고 특히 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가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네, 맞았죠? 이게 서로 맞았다는 것은 부양가족 등록 이것이 우리가 제대로 됐고 급여 자료가 제대로 입력됐다. 또 우리 똑같이 입력했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1월달 거 점검했고요. 그 다음에 성동일 선택하겠습니다. 자, 성동일 씨 기본급부터 입력합니다. 3300 플러스 30만원, 차량 보조금 30만원, 식대가 10만원, 그리고 상조회비도 오른쪽에다가 입력합니다. 공제사항의 오른쪽에 상조회비 만원을 정확히 입력하시고, 역시 다음 페이지에 있는 공제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동일의 공제계는 434290. 네. 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 네, 당연히 맞겠죠. 이 두 개가 밑에 합계가 맞았으니까.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보십시오. 비과세 소득이 30만원이 적용이 됐는데 질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미소님, 성동일씨 비과세는요 어떻게 해서 30만원인지 한번 보실까요? 말씀해 보실까요? 식대하고 차량 보조금 20. 그렇습니다. 차량 보조금에서 20하고 식대 이렇게 해서 비과세가 30만원 적용된 게 확인됐습니다. 자, 다음은 노현주씨 선택하시고 입력하겠습니다. 노현주씨 2700 플러스 직책수당 20만원, 연장근로 20만원, 차량보조 20만원, 식대 10만원, 육아수당 10만원. 네. 그 다음에 상조회비까지 입력하세요. 오른쪽에 상조회비 만원. 노현주씨의 소득세와 공제계가 일치한지 뒤에 가서 그림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3136 맞죠? 네, 맞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현주씨의 비과세 1월분 비과세 근로소득이 40만원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역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김보라님이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차량 보조금, 식대, 예, 이렇게 되는군요. 그래서 4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현주 씨는 연장 근로는 과세죠. 사무직 사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방금 수당 등록할 때 연장 근로를 비과세라고 등록했는데 노현주 씨가 혹시 이 20만 원이 비과세로 들어가지 않았을까? 예, 그런 걱정을 할 수가 있는데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안 들어가느냐? 사원 등록에서 노현주 씨는 생산직 부로 등록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여기 급여 자료 입력될 때 예, 연장 근로는 전부 다 사원 등록에서 선택한 게 우선이에요. 사원 등록에서 생산직을 부로 하게 되면은 우리가 수당 등록할 때 비과세로 했더라도 사원 등록 때 생산직을 부로 한 사람은 절대 비과세로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생산직 사원의 경우에 그러면 사원 등록할 때 연장 근로를 여로 했을 때 모든 생산직이 전부 다 연장 근로가 비과세로 여기 급여 계산할 때 들어가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때는 또 다시 이 프로그램에서 뭐를 확인하냐면 월정 급여를 다시 계산해요. 월정 급여 우리가 기본급 플러스 직책수당 이 나머지 기본급에다가 수당 중에서는 아까 우리가 수당 등록할 때 월정액이라고 체크했던 거 있죠. 거기에 합계가 210만 원이 초과되면 생산직 여로 연장근로 여로 사원 등록한 사람도 과세로 들어갑니다. 거기에 해당이 되면
월정 급여는 여기 프로그램에서 알아서 체크하겠습니다. 자, 이제 2월 급여 진행을 할 텐데 2월 급여는 복사를 할 거예요. 어떻게 하시느냐? 여기 귀속 연호를 2월을 선택해 보세요. 2월. 그리고 구분을 1번 급여를 선택하면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전월 데이터 복사해서 쓰겠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전월에 입력된 소득세 등은 재계산되지 않고 그대로 복사가 되니까 혹시 부양가족의 변경이 있다든가 이러면 재계산을 꼭 해주라 이렇게 안내가 나와요. 우리는 변경된 게 없으니까 그대로 와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예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복사됐어요. 지금 2월달이 권영, 김현철, 성동일, 노현주 똑같이. 자, 3월로 또 가겠습니다. 귀속 연월일을 3월로 바꾸시고 구분은 1급여. 네, 또 물어봅니다. 똑같이 전월에 입력된 소득세 등은 재계산되지 않고 그대로 복사될 거예요. 예, 그래서 사원정보 변경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계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죠? 변경된 거 없어요. 예 하시면 됩니다. 또 4월달 하겠습니다. 4월달 1급여. 자, 이번에는 그러면은 4월달에 만약에 부양가족상의 변동이 있었다, 내가 고친 게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걸 눌러주면 돼요. 복사 후 재계산. 그러면은 중간에 이 창이 한번 뜹니다. 네. 현재 김현철 사원이 선택되어 있는데 이 사람만 재계산할 거다. 그러면 현재 사원 해놓고 확인 누르면 되고, 아니다, 여기 전부 다 부양가족이 조금씩 변경됐다. 그러면 전체 사원 이거 눌러주고 확인 누르면 전체 사원 재계산은 전체 사원을 재계산합니다. 확인해 주시면 네, 변동사항이 없었지만 재계산을 한번 해주는 거예요. 자, 5월 거 입력하겠습니다. 5월 1번 급여 예 하시면 되겠네요. 6월 거 입력하겠습니다. 6월 선택하시고 1번 급여 예 해주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알고 있었지만 6월 달에 입사한 직원이 있어요. 그래서 김현철, 성동일, 노현주 밑에 있는 이진섭을 클릭해 보면 데이터가 하나도 입력이 안 되어 있죠. 그래서 이진섭 씨를 여기다 이제 6월 달 급여 입력할 때 입력을 해 주겠습니다. 291페이지에 이진섭 씨의 급여 대장 보고 입력합니다. 195만 원. 5만 원. 30만 원. 10대 10만 원. 그리고 공제 상조회비도 오른쪽에 가서 입력해 주세요. 네. 이진섭 씨의 그 6월 급여 자료를 입력했더니 소득세 계산이 안 됐는데 왜 안 됐느냐? 이진섭 씨의 소득 금액이 우리가 과세 표준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제로. 예. 과세 표준이 최소 과세 표준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세가 없는 거고요. 나머지 상조회비라든가 4대 보험료 공제 금액을 맞춰 보겠습니다. 194470. 네. 풀이된 것과 똑같죠. 자, 그리고 이제 이진섭 씨가 비과세가 40만 원이에요. 네, 그러면 이진섭 씨의 비과세는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자, 기본급 195만 원에 식대가 10만 원이에요. 그럼 205만 원에다가 직책수당이 5만 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210만 원이죠. 딱 210만 원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월정급여 210만 원까지는 연장근로수당이 비과세가 적용되죠. 네, 그래서 연장근로 30만 원과 식대 비과세 10만 원, 그래서 40만 원의 비과세 소득으로 정리가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7월 거 입력하겠습니다. 자, 여기 7월 선택하시고 1급여. 예 하면은 7월에 변동사항 없는 것, 예, 그대로 복사가 됐고요. 8월 거를 입력하겠습니다. 8월 선택하시고 1급여. 그리고 예 하시고 나서. 자, 8월 달에는 성동일시 거 뭘 해라 라고 우리가 있습니다. 성동일시 퇴사 처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기 어디로 가시느냐, 사원 등록에 가셔가지고 성동일 사원을 선택한 다음에 여기 20번 있죠, 퇴사 연월일을 입력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2022년 0825 이렇게 퇴사 연월일만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급여 자료에 와가지고 우리가 사원 등록의 변동사항이 성동일에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성동일 선택하고 저 위에서 여기 재계산 있죠. 재계산 현재 사원 누르고 확인. 그래요. 확인 누르면 성동일 씨가 여기 중도 퇴사자라고 파란색으로 보입니다. 예. 사원 등록한 게 이제 반영이 돼 가지고 중도 퇴사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기본급에서 계속 엔터로 이게 치고 지나가면은 위에 중도 퇴사자 정산 단추를 눌러야 되겠네요. 네. 자, 여기 중도 퇴사자 정산을 누르세요. 성동일 선택한 다음에 여기 중도 퇴사자라고 파랗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중도 퇴사자 정산 누르면 1월부터 8월까지 성동일 씨 총 급여는 여기 연말정산 자료에 넘어왔어요. 정산 명세를 보면은 총 급여가 2,960만원, 근로소득 공제 표에 의해서 계산을 해가지고 이 표에 의해서 근로소득 공제가 계산되죠. 그래서 969만원. 그래서 근로소득 금액은 1,991만원인 겁니다. 거기서 인적공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계산하면 450만원. 그리고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액 공제 133만 2천원.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납입액 공제, 소득공제죠. 이렇게.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보면은 그래서 소득공제 계가 이렇게 되고, 소득공제,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를 다 빼면 차감 소득금액이 1,267만 9,840원이 나왔습니다. 자, 그 밖에 소득공제는 입력을 된 게 없어요. 자, 오른쪽 상단에 가면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의 과세표준이 이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과세표준이라는 것은 여기 왼쪽에 있었던 근로소득 금액에서 밑에 있는 소득공제를 다 더한 걸 뺀 것이 이게 과세표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1,267만 9,840원이 나왔고요. 이 기본세율표를 가지고 여기 산출세액을 계산한 겁니다. 이 기본세율표에 의해서 여기 화살표 누르면 기본세율표가 보이죠. 예. 그래서 8단계 누진 초과세율표에 의해서 계산을 하면 산출세액이 82만 1,976원으로 산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누구나 해주는 거죠. 서류를 냈든 안 냈든. 그래서 그 근거는 요 계산에 의해서. 그래서 45만 2,086원 근로소득 세액공제 적용했고, 우리가 사원 등록을 할 때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 기본으로 체크됐잖아요. 그래서 자녀 중에 한 명이 15만원 세액공제 받았고, 그 다음에 입양자가 한 명 있었어요. 셋째 입양. 그래서 추가 세액공제 21만 9,890원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개만 해도 세액공제가 36만원에
40만 원에 벌써 80만 원이 넘었어요. 그래서 밑으로 쭉 내려가면 우선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나 의료비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가 하나도 적용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세액공제와 함께가 82만 1,976원이 나오니까 결정세액이 없는 거죠. 네. 위에서 산출세액이 82만 1,976원이기 때문에 세액공제가 82만 1,976원을 초과한 거예요. 초과한 세액공제는 없는 것으로 보죠. 추가한 세액공제는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산출세액하고 똑같이 맞추어서 세액공제를 계산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정세액이 비어있다. 그래서 나머지 이분은 연말정산 자료를 무슨 의료비 세액공제나 이런 걸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결정세액이 이미 지금 현재 제출된 것만 가지고도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8월까지 급여를 지급할 때, 7월달까지 급여를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 했던 거 있죠. 소득세 52만 8,360원, 지방소득세 52,780원, 합쳐서 58만 1,140원을 8월달 급여 지급할 때 이만큼을 환급시켜서 지급해주면 돼요. 8월달 급여에서 환급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서에서 받아가지고 환급을 해주느냐, 회사에서는 미리 환급을 해주고 나중에 회사가 세무서로부터 소득세 신고할 때 요걸 뺀 나머지를 납부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원천징수 납부할 때. 자, 이렇게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연말정산이라는 요 정산 명세 탭은 앞으로 연말정산할 때 이걸 쭉 보실 거예요, 우리가. 자, 여기 반영 누르겠습니다. 반영. 밑에 반영 눌러서 중도 퇴사자 입력을 완료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퇴사자가 있을 때 이와 같이 해서 정산을 해보고요. 혹시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한다 그러면 퇴사자한테 얘기해가지고 더 공제받을 수 있는 변동사항이 없는지 확인해서 정산을 다시 한번 해보면 되고, 이미 지금 현재 상황에도 납부할 세액이 안 나온다 그러면은 서류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8월까지 급여를 마쳤고요. 좀 쉬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쉬었다가 9월부터 급여자료 입력할게요. 쉬었다 하겠습니다.